클라리넷이라고 하는 악기 소리가 좀 묵직하게 늦가을에서 또 초겨울로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그런 악기라는 거 혹시 감지가 되시나요? 이제는 나무 아래 앉아서 음악을 들으실 때 그냥 음악이구나, 귀에 익숙한 곡이네 라는 정도의 선을 좀 넘어서서 그 악기가 주는 느낌, 그 음색 있죠, 음색. 그 사람의 목소리에도 음색이 있듯이 악기도 다 음색이 있거든요. 날카롭고 시원한 소리들은 여름에 잘 어울리는 악기라면, 그래서 그 플룻 이런 거 있죠. 또 하프 소리도 그렇고요. 여름의 색깔에 잘 어울린다면 봄도 어울리죠. 근데 이렇게 지금 클라리넷, 오보에 뭐 이런 소리들은 그 가을과 겨울로 갈 때 잘 어울리는 색깔을 가진 악기들이거든요. 사랑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촉촉하게 젖어드는 것이라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일일까요? 달력 뚜껑 하나 딱 열면 그냥 하루하루 날짜가 뭐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망가듯이 막 가버리죠. 2016년 한 해가 새로 시작되었는가 싶었는데 봄이 갔고 여름이 가고 올여름은 더워 하다가 지나갔고요. 가을이 되자 태풍이 한바탕 난리를 치고 그러는 사이 벌써 11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작대기 딱 2개 버티고 서 있는 것 같네요. 속절없이 가고 있는 시간에 우리가 슬퍼하거나 또는 안타까워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저 이 순간, 지금 이 찰나 나무 아래 앉아서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은 지금 TV를 통해 저를 보고 있고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좋은 음악 그리고 좋은 이야기 들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눈을 맞추면서 함께하고 있는 이 순간들이 소중한 것 아닐까요?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미 여러분도 아실 수도 있는데요. 2018년부터 고등학교 도덕과 그 선택 과목 중에 하나인 고전과 윤리 교과서에 금강경과 수심결이 주요 단원으로 들어간다고 하네요. 이게 웬일인가 싶지요? 그동안에 도덕 교과서에 불교 문화나 사상이 소개된 적은 있지만 그냥 이렇게 뭐 나열하는 정도, 뭐 불교는 이런 거예요 라는 정도에 그쳤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불교 경전을 내용으로 담는다고 하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경전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하지만 이 교육 과정의 시안이 이렇게 정해졌다 하더라도요. 교과서로 발간이 되고 또 학생들의 손에 직접 전해지기까지는 몇 가지 과정이 더 남아 있다고 하니까 우리 불자들도 깊은 관심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. 수심결은 그 고려시대에 스님이신 보조국사 진울선사께서 쓰신 책이죠. 그러니까 그 수심결도 뭐 서분부터 시작해서 정정분, 유통분 다 똑같은 짧은 내용이지만 경전의 형식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. 수심결은 이 사바세계가 불타는 집과 같이 뜨거운 번뇌로 가득 차 있는데 인간은 그 속에서 끝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, 그걸 바르게 깨닫고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스스로가 부처이고 부처가 되는 길을 깨닫는 것이다. 이런 내용이 담겨 있죠.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스스로 맑은 불성을 가진 참 부처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니까 마음 밖에서 참된 법을 구하거나 찾지 말라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. 여기서 그 결이라고 하는 건 이미 아시겠지만 결은 핵심이라는 뜻 그리고 주요한 내용, 코어를 말할 적에 말하는 그 단어이죠. 수심결, 마음 닦는 것에 대한 핵심을 담은 그 경전이다, 말씀이다.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. 그 전까지만 해도 뭐 도노돈수, 도노점수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. 도노점수는 뭘로 깨닫고 그리고 점점점 닦아 나아가서 점차적으로 수행하여 닦아 나아간다. 그리고 또 도노돈수를 이제 성철큰 스님께서 설파하셔서 한참 또 불붙듯이 서로 논쟁이 되기도 했고 했는데요. 수행에 대해서 그런 논쟁들이 서로 스님들 간에 또 불자들 간에 서로가 어느 것이 맞느냐, 어느 것이 더 옳은 이론이냐, 또 수행을 해보니 이렇더라 저렇더라
이런 시간은 더 자주 가져야 하고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싸움으로 번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향상해 가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견해를 교류하고 나누면서 진정으로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핵심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과정. 그래서 우리 불자들, 스님들 뿐만 아니라 불자들도 다 깊이 공부하면서 불교를 좀 더 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교과를 통해서나마 부처님의 법을 우리 학생들이, 청소년들이 접해볼 수 있다면 우리 청소년들의 인격 형성에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와 인생의 방향을 찾아갈 때 부처님의 가르침, 특히 그것이 수심결과 금강경을 바탕으로 한 그 가르침이 길잡이가 되어준다면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조금은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시대를 펼쳐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욕망이 앞을 가리고 그리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친구를 짓밟고 또 그 사람이 잘못되어야지만 내가 성공하는 길을 가는 것, 그것이 부강한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사람이 이 사바에 온 의미와 목적이 무엇일까? 무엇을 공부해야 되며 우리가 무엇을 본론적으로 가슴에 지녀야 하는가? 또 그 핵심을 위해서는 뭘 봐야 되고 뭘 배워야 하는가?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특히 수심결이나 금강경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뭐 참 지리하잖아요. 인간의 삶이. 노병사를 겪어야 되니까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과정. 이게 참 남루한 삶이잖아요. 예, 그리고 점점 늙어갈수록 몸은 추리해지고 기운 빠지고 다리에 맥이 빠지고 다리에 기운이 빠지면 몸도 흔들흔들 흔들리고 이빨도 흔들리고 눈도 총명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흐릿흐릿해지는 이 남루한 삶이 우리의 인생의 정말 목표일까?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고 염원하는 길일까? 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, 그렇게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찾아 헤매는 그 길, 찾아 헤매는 그 길이 지금 흔들리고 남루한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그것의 길잡이가 되고 등불이 되어줄 수 있는 경이 단연 금강경이요 수심결이라고 꼽을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실제 그런 사람들에게 남루한 이 삶이 전부냐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. 우리가 추구해가는 모든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. 이런 소식을 턱 전해주는 거죠. 그냥 이 주장자 한번 탁 내리치듯이 말이에요. 지금 내가 그토록 갈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무의미한 것이야 하면서 주장자 한번 탁 내리치는 이 소식을 청소년들이 어릴 때 미리 접한다면 인생의 길을 다르게 선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우리는 그 어린아이들이 뭘 알까 싶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15세 이상에서부터 22세까지 그 시기에는 철학과 종교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굉장히 열려있는 때입니다. 그래서 큰 스님들도 출가하는 시기와 연령대를 보면 10세 이후부터 20세 그 사이에 다 동진 출가들을 하시잖아요. 17살에 불교 경전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데 가슴에 와닿았다. 18살에 어디 갔다 큰 스님 하시는 그 법문에 개안이 됐다. 19살에 절에 갔다가 어느 법문을 들었는데 귀가 확장 열렸다. 그 길로 바로 출가했다. 16세, 17세, 18세, 19세에 출가한 스님들이 그토록 많은 이유 또한 아마 거기에 맞닿아 있을 것입니다. 수심결과 금강경이 채택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까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.